한국 방산이 목표를 향해 단계를 밟아 나아가고 있다. CNN 최근 소위 말하는 K방산이 전 세계적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CNN은 무기 수출 사례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한국의 방위산업을 조명했는데요. CNN은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5년 기준 세계 방산시장 수출 점유율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5년 대비 급성장해 같은 기간 무기 수출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죠. 지난달 폴란드의 전차 1000대, 자주포 670문, 전투기 48기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전해왔으며 전체 계약 금액이 최대 몇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 하나만으로서 역대 최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한국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약 2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수출액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최근 순항 중인 한국 방위산업과 지지부진한 자국 방위산업을 비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는 제조업 강국이자 방산 후발 주자라는 공통점을 갖는 한일 양국이 맞은 대조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위해 1967년 총리가 공산공과 분쟁 지역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공식화했는데 그러다 2014년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이를 47년 만에 개정하며 수출에 물꼬를 텄는데요. 하지만 개정 이후 지난 8년간 실적은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기로 했던 단 한 건에 그치고 있죠. 일본 방산 기업들은 수출 계약 달성에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호주와는 소류국 잠수함 사업과 영국과는 피온 초기 수출 계약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당초 기술 해외 이전에 난색을 보인 데다 기업도 수출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며 인도와는 군한 비행정 USA 계약 성공에 근접했지만 일본 측이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죠. 이에 일본 방위산업은 최근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산업 기반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한 일본 매체에선 일본 방산 수출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판매처가 오랫동안 방위선과 자위대만으로 특정되는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이후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객이 자위대에 한정된 무기가 많아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완화됐다고 해도 일본에는 수십 년 넘도록 무기 수출 3원칙이 있었다. 한국처럼 최고 지도자가 세계 곳곳에서 무기 세일즈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방산품 수출은 가격뿐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군사 지원 등 보상을 요구하는 상대국과 협상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가 총대를 메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이 서방 선진국에서도 존재감이 커졌는데요. 탄력을 받은 한국 방위산업은 유럽은 물론 방산 최강국 미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K9과 FA-50 경공격기는 러시아의 위협을 계기로 북방을 강화하려는 유럽에서 추가 수출 기회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LIG-X1은 아랍에미리트의 천공이 지대공격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하기로 한 것을 발판으로 미국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한국이 미국, 영국과 함께 안보 동맹 오커스를 구축하고 있는 호주와 대규모 계약에 성공한 것을 서방국에 무기를 수출하는 물꼬를 튼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한 이후 호주가 한국 무기 체계를 신뢰하고 있으며 방산 협력 분야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2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추진 중인 호주는 다음 달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와 독일 링스 장갑차 중 하나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한국이 수주에 성공한다면 올해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단숨에 올라서는 쾌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방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늘리고 기업은 로키드 마틴 등 미국 굴지의 방산업체처럼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몸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형 수주를 따오거나 세계 5위권 안에 들려면 해외 무기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 세계 수준에 맞는 방산업체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